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선초님이 언제 또 더워질지 모르겠지만 이곳 워싱턴 DC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저녁엔 귀뚜라미 소리까지 가을의 정취를 물씬 풍기게 하는데요. 약간 을씨니언스러운 마음을 시선 집중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답니다. 아, 미국에도 귀뚜라미가 사는군요. 네? 안 가봐서. 살겠죠. 안 가봐서. 네. 알았어요. 네. 안 가보셔가지고 네, 그죠? 네. 언제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정창선님이 여기 부산에는 비가 많이 옵니다. 네. 촌철님들 건강하세요 해주셨는데 네. 좀 전에 이동숙님도 여기는 삼천포입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해주셨는데 오늘은 남부지방에 좀 비가 소식이 있습니다. 적당히 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제 네. 가뭄은 좀 해소가 됐겠죠. 네, 토끼님은 잔잔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시선 집중이 제일 재밌어요. 제이비님의 묵직한 목소리가 한몫합니다. 그렇죠. 진실이죠, 그건. 근데 저희가 좀 잔잔하다는 거에 저는 또 밑줄을 쫙 그면서 우리도 좀 시끄럽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죠. 차분하게. 아, 예. 차분한데 핵심은 추리는. 아, 네. 아침에 졸리실까 봐. 넘어갈까요? 네, 에이스타임 가겠습니다. 네. 지난 월요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 자리에 출연을 해서 위원장은 물론 부위원장 3명과 직원들에 대한 고강도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감사는 한 명만 사표만 내면 감사원의 권한 남용이 완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표를 내지 말라고 말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감사원의 감사는 정치적 표적 감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어제 한덕수 총리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말을 한 게 지금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현안 질의응답에 나선 건데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경고성 멘트를 날렸고요. 네.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 보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공무원이 너무 정치적 말씀을 많이 하는 건 공무원이 말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장관급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기자들 백불에도 서겠다면서 적극적인 소통 의사를 밝혔던 총리거든요. 첫 기자들 질의응답에서 나온 이런 경고성 발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두 대목이 있는데요. 어디요? 임기 보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대답을 했다면서요. 네. 이건 보장하고 말 게 아니에요. 그냥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거지. 아,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뭐 결정하고 말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임기 채우면 되는 거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규정상으로는. 근데 뭘 결정을 하죠? 지금 이게- 여당에서는 나가라고 하니까요. 이게 첫 번째 좀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같은 이제 저희와 인터뷰 이제 내용을 가지고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어떤 절제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와 인터뷰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은 특정 정파에 대해서 특정한 견해를 드러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신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자기 방어적 차원에서의 주장인 거잖아요. 네. 거기에 정치적 중립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끼어듭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그냥 이해가 안 된다. 이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100일 평가에 대해서는 총리가 좀 말을 아꼈다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요. 책임 총리로서 현 국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은 저희가 조만간 시선 집중해서 직접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 궁금증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 구성을 끝냈습니다. 대표적인 윤핵관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재신임을 얻어서 비대위에 합류를 했고요. 네. 대선 기간에 윤석열 후보를 수행했던 전주의 의원도 합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이 한 명이 더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 근무할 때 수사관으로 인연을 맺었고 아들이 대통령실 6급으로 채용돼서 사적 채용 논란을 빚었던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도 비대위원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바로 주기현 비대위원이 지금 논란의 핵심 중심에 섰는데요. 이분을 발탁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자들이 주기환 비대위원의 아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서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한테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함께 들어주시죠.
저도 그 상황은 언론 보도를 보고 알고 있었는데 그 문제는 대통령실 쪽에서 해결하든지 답변해야 될 문제이고 저는 주기환 위원이 우리 당의 열세 지역인 광주에서 15.9%나 얻었다는 그 호남 대표성을 대단히 중시했습니다. 호남 대표성을 대단히 중시해서 발탁했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제가 한 반문 하나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호남 대표성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선택지가 그렇게 없었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낙선한 후보 말고 지금 비례대표 의원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호남에서 당당히 국회의원에서 당선이 된 바가 있었고 국민통합이 활동까지 했고 현재는 비례대표 의원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뭐 이런 의원한테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해서 차선책으로 주기한 비대위원을 임명을 한 건가? 이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둘러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또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함께 들어주시죠. 제가 어제 오후부터 제안해서 사양한 분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거절당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안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논란을 무릅쓰고 주기환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에 임명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꼭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걸 이제 증거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흐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흐름이요? 이준석 대표 징계에서 비대위 출범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여권 내 이질적 요소를 제거하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단일 질서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흐름을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흐름 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재신임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이 흐름에 올라탄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비대위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대위의 성격이 뭔지는 대충 가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요런 가늠을 할까봐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잠깐 요 말까지 들어주시죠. 9분 중에 한 분이 무슨 심을 반영한다고 한들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비대위 중요 결정상이나 이런 건 여러분 보시면 아실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립적이고 공정하고. 근데 네. 한 분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3명 열거하지 않았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전주의 의원, 주기환 위원. 그럼 벌써 3명인데요. 그분들은 윤핵관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촌살님들의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캉스님, 비대위가 아니라 완전한 윤핵관 위원회가 구성된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고 지훈님은 호남 인맥의 빈약함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라고 네. 해주셨어요. 네. 장현성님도 비슷한 의견이신데 호남 대표성? 그분이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셨나요? 라고 물어주셨어요. 네. 그리고 KM님은 여당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공천만 보고 정치를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조금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대통령 중심으로 일단 일사불란하게 모이려고는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어떤 언론은 오늘 아침에 조간에서 친윤의 색채를 뺐다. 이런 평가를 하는 언론도 예. 있긴 있었습니다. 뭐 해석이야 뭐 자유니까요. 네. 그래서 또 궁금한 게 당 운영을 하는 사무총장 인선도 지금 관심인데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나오는 인선 기사는 다 오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만 박덕흠 사무총장 내정 보도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분 지금 국민의힘으로 복당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이분이 중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논란의 핵심 당사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결과 보죠. 아직은 지금 언론의 예측 보도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측 보도니까 오보일지 진짜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오늘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가 막 쏟아지던데 일반 국민 여론조사 말고 다소 이채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소개해드리겠는데요. 한국기자협회가
마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서 199개 회원사 소속 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8월 7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요걸 전해드리겠는데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가 10.7%, 잘못하고 있다가 85.4%가 나왔더라고요. 이 조사 결과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여론조사보다 이걸 언급하신 이유가 궁금한데요. 기자라면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정을 지켜보는 사람들 이렇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취재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국정에 대한 정보가 많고 따라서 평가 근거가 두텁다.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겠죠. 이런 기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최소 10%포인트 이상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자들의 이런 평가를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있는데요. 언론사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신문사가 있고 방송사가 있고 방송사도 공중파가 있는가 하면은 뭐 종편이 있고 이렇게 뭐 나뉠 수가 있는데 네. 언론사 유형별로 보면 그나마 부정평가 수치가 낮은 유형이 어디였냐면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부정평가가 76.4%를 기록을 했어요. 그다음에 소속 부서별, 뭐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국제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소속 부서별로도 부정평가가 가장 낮았던 게 국제부인데 국제부 소속 기자들의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도 73.3%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거의 80-90%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또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기자들에서도 부정평가가 65.9%가 나왔더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재미난 체크 포인트가 하나가 나옵니다. 뭔가요? 기자들의 이런 평가가 자기가 소속된 언론사의 지면 또는 화면에 그대로 반영돼서 나타나고 있는지 여부. 이게 체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80% 잘못하고 있다가 85.4%니까 이거는 그 언론사 내부에서도 그냥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거의 압도적 의견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 기자들의 총의가 모아서 논지가 결정이 된다고 본다면 지면이나 화면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연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게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시청자인 촌철님들의 평가를 좀 받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선경님, 그런데 정작 기사는 왜 그렇게 칭찬 일색인가요? 라고 물음표를 해주셨고요. 네. 사람답게 사는 세상님도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기자가 85%라고요? 그런데 부정 보도는 왜 점점점 해주셨는데 네. 많이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이겠죠. 1729님 자세히 보아도 좀 그렇다. 오래 봐도 좀 그렇다. 이거죠 기자님들이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지금 언론의 기사는 어떤가? 뭐 이것도 조금 진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전해드린 여론조사 결과는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네. 그리고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오늘 100일 기자회견이 있잖아요. 네. 이런 평가를 내린 기자들이 질문자로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을 할 거냐, 민심이 담긴 질문을 할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대통령에게 듣는다라는 이름으로 오늘 오전 10시부터 40분 동안 진행이 될 거고요. 15분간은 대통령의 모두 발언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후에 기자들의 질의응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네. 혹시 JB 100일 기자회견을 볼 때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관전 포인트 이전에 40분 중에서 15분간 모두 발언을 하면 나머지 남는 시간이 몇 분입니까? 25분이죠. 네. 25분 동안 질의응답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네. 질문이 몇 개나 소화가 됩니까? 그러게요. 이걸로 많아요. 지금 국민의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거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대통령이 더 합시다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한번 보죠 뭐. 네. 그걸 관전 포인트로 삼을게요 저는. 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대통령 취임 100일이랑 이준석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신문
신문일이 공교롭게 같은 날입니다. 이건 뭐 우연의 일치겠죠? 아니면 운명의 장난? 뭘로 봐야 됩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어차피 그리고 신문 자체는 공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그 100일 기념 어떤 기자회견과 신문 내용이 겹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신문 내용이 언론 보도를 탈 수는 없기 때문에 다만 그 결과가 이제 나오는 게 뭐 오늘 나온다더라도 야밤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겹친다 이렇게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르면 오늘이라고 뭐 많은 언론이 쓰기는 하던데요. 또 모 인사는 아마 다음 달에 나올 거다.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빨리 판단을 하겠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르면이죠. 이르면. 그렇죠. 네,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세이브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민주당에서 이 당헌 80조 개정을 놓고 공개적으로 파열음이 나왔어요. 어제 오전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임시국회 입법 논의를 위한 자리였는데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했던 이야기는 당헌 80조 개정 반대 이런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의총이 열리고 있을 때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의원회관에서 당헌 80조 개정안을 의결을 했어요. 그 내용은 뭐 이미 뭐 전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근데 이 의결 사실이 알려지자 또 여러 의원이 의총장에서 크게 반발을 했고요. 삼선 의원 7명이 별도로 모여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런 움직임이 공개적으로 표출이 되니까 비대위원회가 오늘 선수별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이제 그 절차상으로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의결을 했으니까 이게 뭐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다음에 뭐 당무위 중앙이 이렇게 이제 거치게 되는 건데, 그다음에 그 전에 이제 비대위에서 다시 검토가 있게 되겠고, 여기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방향을 잡은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되돌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깔끔한 정리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파열음까지 나와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제도가 갖는 힘은 그것에 대한 자발적 승복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정에서 자발적 승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장면이 어제 연출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진단이 또 다른 전망을 낳는데, 당헌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2차 분란. 2차 분란이라는 표현보다는 이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진짜 분란. 진짜 분란은 피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진짜 분란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됐는데도 기소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경우. 자, 그러면 당헌 그 80조가 개정이 돼서 직무정지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떤 그 이재명 의원을 어떤 두둔하는 의원들이 당헌이 개정이 됐는데 뭔 소리냐 하면 내가 언제 찬성했냐라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짜 분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건데 이때 다시 분란이 재현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찌 본다면 어제 공개적인 파열음과 오늘 계속 이어질 이 부분들은 진짜 분란에 대비한 일종의 알리바이, 확보용,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뭐 이건 특정인 보호가 아닌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지금 정치보복 수사 대상에 친문이 더 많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제 의총장에서 그 공개 반대 발언을 했던 대표적인 의원이 전해철 의원이라는 거고, 언론은 전해철 의원을 친문 의원들의 핵심으로 꼽던데요. 그러니까 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저희와에서 인터뷰했던 것은 그냥 우상호 위원장의 개인 견해로 일부 의원들은 치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5696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럽니까?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들의 생각과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라고 꼬집어 주셨는데요. 네. 오늘 비대위 그리고 의원들의 모임도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춰야 할 시간인데요. 서비님이 출근 중에 만난 여든이 넘어 보이는 어르신이 볼륨을 크게 해놓고 시선 집중을 듣고 계셨어요. 오호. 뜻밖이네요. 저의 생각이 빗나갔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뭐가 빗나가?
어르신들은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했나 에이, 봐요. 뭔 소리예요 지금?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시선 집중. 그렇죠.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하는 시선 집중이죠. 더 크게 들으셔도 그럼 좀 약간 좀 다른 승객분들한테 피해를 주시나?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까요? 네, JB 타임스 고맙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